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나은입니다. 자,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9월 시장을 앞두고 오늘도 양시장은 붉게 물들면서 마감을 했고요. 저희 왕좌의 게임도 이제 한 달간의 대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껏 잘 해왔듯이 앞으로 남은 한 달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붉게 물들어드릴 수 있는 좋은 종목들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남은 한 달간의 대결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 늘 열려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 톡 링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도 더 많은 주식 정보는 이 노란 톡방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함께 만들어갈 두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주백사 전문가 그리고 제프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8월이 끝나네요, 전문가님. 네, 그러게요. 벌써 저희 7월이죠. 네. 7월에 이제 시작을 해서 벌써 이제 두 달이나 8월 지났어요. 네, 두 달이나 지나가지고 예. 이제 또 8월 마무리를 한다니 또 시간이 또 느리다면 저한테 또 느렸고 아까 또 우리 전문가님이랑 앵커님은 또 예. 빠르셨다 그러셨는데 전 참 긴 두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죠. 네, 이제 또 양봉 전환할 게 얼마 남지 네. 않았고 최근 종목들 또 힘내주고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시장도 시장이지만 우리 주식 시장을 하면서 항상 위기가 옵니다. 때로는 시장에 속기도 하고 뭐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위기를 어떻게 또 관리를 하고 이 손실을 또 어떻게 채워 나가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방향성을 여러분들께 좀 많이 보여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좀 많이 해줬죠. 그래서 어제에 비해서 또 많이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좀 아직까지는 좀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차트상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 차트상으로 한번 볼 때 우리가 6월쯤에 해서 여기 장기선, 키친파동에 해당하는 800일선을 이제 하방으로 돌파하면서 지수가 이제 지지부진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를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제 내려왔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수, 증시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 뭔가 호재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 증시,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해줄 만한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이 상방으로 돌파하기는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지금 딱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FOMC 이후에 좀 바닥권이 다시 한 번 더 이 박스권의 바닥이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좀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좀 우리 증시가 바닥을 이제 2,400선에서 지금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호재, 뭐 이슈, 그다음에 우리 증시를 이끌어 나갈 만한 뭐 메인 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아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나서시기보다는 조금 포트를 계속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 포트 조정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내 포트에 버려야 될 건 뭔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또 전망 있는 종목들은 뭔지 또 제가 또 그런 종목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생각을 하시면서 좀 포트 조정을 하는 구간을 충분히 가지실 만한 구간이다. 아직 명확성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조금 아직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일단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제프 전문가님은 또 오늘의 시장을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보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우리가 이제 월봉이 끝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딱 이제 8월이 끝났죠. 이제 끝났다 보니까 이제 월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럼 일단은 3분기 시작이었던 7월 달부터 지금 8월 말까지 코스피 차트에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매수했을까를 먼저 첫 번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그간 올렸던 거는 외국인 투자자였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코스피 순매수만 5조 9천억 정도입니다. 거의 따지면 6조 정도 가까이 지금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을 그만큼 이제 올렸던 것들도 외국인이고요. 앞으로 그럼 더 올릴 것이냐 이게 좀 여러분들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미국 증시가 좀 많이 하락함에 따라 가지고 좀 되게 안 좋은 폭을 그릴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기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전략 후간 구조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상승했던 것으로 좀 보여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투자자 시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대가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12시 이후로부터 다시 사는 움직임들이 좀 보여질 겁니다. 시간에서도 마찬가지 사게 됐고요. 자, 그럼 외국인들이 이때 어떤 이벤트로 사게 됐느냐, 이게 좀 핵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지금 상승했던 이유는 중국이 이제 제20차 당대회가 열립니다. 중국이 과연 지금 우리나라 증시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국의 대선급이 미국의 대선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G2라고 불린 나라다 보니까 그 G2에서 이제 대선 자체가 어떤 형식으로 될 거냐, 지금은 이제 시진핑이 될 거냐, 아니면 공천당 쪽에서 나올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생각보다 되게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거든요. 환율이 밀린 것도 시기를 보시면 11시 이후부터입니다. 11시 이후부터 밀렸던 거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블룸버그가 이런 기사를 냈어요. 공천단 쪽이 좀 더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시진핑 자체가 제로 코로나라는 정책을 쓰면서 중국인들을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관료들도 마찬가지로 공천단 쪽에 많이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사와 함께 위안화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화 자체가 계속 엄청 급감했습니다. 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들도 많이 매수가 나왔었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은 덩달아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지금 중국이 안 좋았을 때는 우리나라는 영향을 안 받았었고요. 중국이 좋았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반응 자체가 좋았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중국과 미국에서도 좋은 것들만 우리가 반영치가 된다라는 것은 작년부터 이어졌던 우리나라가 굉장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 내에서 우리가 좀 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저는 이제 9월 시장을 좀 준비할 때 제가 오늘 이어질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 9월 시장에서의 전략 자체나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나라 전략 자체가 방어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많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고 이전치에서 7월 달부터 랠리가 이어졌을 때도 고점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 10%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더 랠리 자체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9월 한 달간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이 좋을지는 계속해서 제프 전문가가 가지고 올 종목들을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셨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왕좌의 게임 수익률과 함께 순위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탁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포트 정비구역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적풍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을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방송에서는 서현 이화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 범위는 8,000원에서 9,000원,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5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서현 이화 종목의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주백사 전문가의 종목들을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평화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현재까지 1%가량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평화산업은 방산 쪽으로 또 소개를 해주신 종목이잖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예, 워낙 방산이 강하니까. 네, 최근에 이제 방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 하필이면 또 우리 평화산업을 편입한 네. 딱 그날부터 이번 주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예. 근데 앞으로도 이제 향후 몇 년 동안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산은 우리 계속해서 좀 눌리면 또 사고 올라가면 좀 팔고 할 수 있는 섹터예요. 그리고 지금 들어온 수급도 이미 이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산업 이번 주는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했지만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지켜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편입한 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편입을 못할 뻔했어요. 제가 또 시외에서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바람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냥 240일 이 장기평 돌파 시도를 한번 보여주는 캔들로 만들어지면서 또 제가 원하던 가격대로 다시 한번 눌려주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1,800원 이하로 제가 매수를 오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이하로 지금 넉넉하게 이제 매수가 되셨고 이제 횡보를 하고 있으나 지금 계속해서 뭐 거래 대금이 아주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도 한 60억 정도 들어왔고 화요일에도 한 25억 정도 지금 들어오면서 이번 주는 조금 쉬었지만 지금 차트 상으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최근에 이제 뭐 이따가 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241선 근처에서 계속 돌파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 돌파를 해내는 모습. 그리고 우리 다른 종목들도 이런 흐름들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와 지금 때가 지금 굉장히 잘 맞아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차근차근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폴란드에서도 지금 우리 방산업체 박람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 수주가 좀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추가 수주라든지 뭐 새로운 수주 이런 이슈들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이슈 바라보면서 천천히 홀딩합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목표가까지 홀딩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EV 첨단 소재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일단은 편입을 하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EV 첨단 소재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다행히 또 며칠 전에 또 이제 수급이 한번 나와주면서 맞아요. 좀 위험한 자리에서 한번 뭐라고 할까요? 인공호흡 정도는 한번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특히 이게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로도 지금 많이 엮이는데 오늘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흐름이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EV 첨단 소재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만 뭐 그래도 섹터 자체가 좀 강세가 나오다 보면 뭐 덩달아 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관심받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강세가 나와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장기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2,400일선 10년짜리 장기 사이클과 800일선 경기 소순환기에 해당하는 이 키친 파동 800일선 사이에서 지금 계속해서 횡보를 좀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봤을 때 이 장기 사이클 돌파 이후 지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저번 주 수요일이죠. 저번 주 수요일에 나왔던 이 급등 캔들이 없었다면 조금 위험한 수준이 될 수 있었는데 이때도 지금 의미 없는 거래대금이 아니라 150억 정도 거래대금 발생해 주면서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고 살짝 지금 조정 구간을 받고는 있지만 물량 이탈이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EV 첨단 소재 우리 처음에 바라봤던 가격 목표가대로 계속해서 쭉 진행을 하면
나가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계속해서 힘을 모은다라는 거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건 이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 3, 4월쯤에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한번 조정 구간 겪고 이 바닥권에서 이제 수급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이제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시세를 내려고 힘을 모아가는 첫 번째 단계니까 천천히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S&T중공업 보도록 할 텐데요. S&T중공업을 소개를 해드린 이후로 주가가 잘 뻗어 나가면서 현재까지 20%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 워낙 가파르게 잘 올라가고 있어서 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더 높게 보고 싶어요, 목표가 자체를. 지금 목표가를 15,000원을 잡아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좀 한번 뭐 조정 구간도 있고 하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5,000원 이상으로도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혹시 S&T중공업 최근에 좀 잘 갔는데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좀 물리는 구간에서 뭐 신규 진입을 하셔도 좀 충분하다. 근데 조만간 우리 9월 달에는 그런 구간은 좀 안 나올 것 같다. 좀 빨리 올라갈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12,000원 이제 넘어갔을 때 이제 많이 급등을 한 것 같은데 그때 팔았던 게 맞지 않냐라고 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단은 최근에 좀 흐름을 볼게요. 저희가 매수한 이후로 좀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첫 번째 매수한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거의 뭐 241선을 이후로 40% 이상 상승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제가 시세가 끝이다라고 볼 때가 언제냐면 시가총액 이상의 거래대금이 좀 발생할 때거든요. 근데 지금 S&T중공업은 3,700억짜리 현재의 기준으로 3,700억으로 그렇게 가벼운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1,000억, 2,000억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방산 자체가 지금보다 더 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조금 더 잘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매도를 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강력한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고 최대 지금 29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지금 생각나는 차트가 신화인터텍이라는 우리 차트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신화인터텍도 지금 보면 차트의 유사성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색선이죠. 이 240일 장기 이평선을 뚫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한번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이렇게 꾸역꾸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차곡차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보면 이제 하락하기 시작한 때가 우리 2,000억 거래대금이 발생한 이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현재 S&T중공업은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봅시다.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 초에 형성했었던 고점 부근, 이 4,300원대 고점 부근을 지금 지지대로 한번 삼은 다음에 급등을 했죠. 그래서 다시 우리 S&T중공업으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눌림이 발생하고 오늘 또 윗꼬리 캔들을 만든 이 자리를 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2021년에 고점을 형성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이미 이전 때의 물량을 소화를 해내고 그다음에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은 매도할 구간은 사실 아니다. 사실 뭐 스캘핑이나 단기를 좀 노리실 만한 분들이라면 좀 볼만한 자리이기는 한데, 우리 뭐 제가 TV 추천주는 좀 안정성을 위주로 좀 드리니까 참고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S&T중공업도 저희 목표가 15,000원까지는 9월 안에는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고 돌파 후 지지 패턴이 나왔다라는 거, 이번 주 다음 주쯤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시세 분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그럼 이번에는 하이로코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도 굉장히 시세를 잘 내주고 있습니다. 워낙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현재까지 17%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죠. 하이로코리아도 앞으로 좀 더 잘 올라갈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조선 기자재 섹터도 좀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피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최근에 조금 쉬고는 있는데, 우리 급격하게 올라온 다음에 좀 쉬고는 있는데, 저는 충분히
지금 사실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구간에서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으나 우리 9월까지는 한 번 더 시세가 충분히 나올 만하다. 그리고 S&T 중공업과 하이로코리아 차트가 굉장히 좀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S&T 중공업은 조금 더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다. 하이록은 조금 덜 받았다 정도인데 지금 마찬가지로 대시세가 나오고 뭐 강력한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금 여기 노란색 선 민트색 선이 여기 보이실 텐데 지금 이게 기관 외국인 보유 수량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8월 들어서 기관 외국인이 매수가 지금 들어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개인으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이런 경우에 이제 1,000억 정도 되는 거래대금을 뱉으면서 이제 상승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S&T랑 비슷한 패턴으로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이로코리아도 목표가 그대로 보면서 우리 목표가를 이제 딱 한 틱 남기고 지금 26,900원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또 목표가 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캠트로스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캠트로스도 워낙 주가 잘 올라가면서 현재까지 30%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 종목의 시세가 굉장히 좋아요, 전문가님. 네, 수익률이 30%네요.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저 한 20%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30%군요. 네. 또 딱 그 제가 우리 매수 들어간 날짜가 또 저가에 또 저렴하게 잘 살 수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좀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사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지금 241선 이 장기선 돌파 시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결국에 주가가 장기 평선 매물대를 계속해서 두들기다 보면 결국에 돌파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지금 현재 매물대를 계속 두들기고 어제자로 돌파가 시원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좀 이전 차트 다시 죄송하지만 돌아가서 보게 되면 저는 이것도 지금 시세가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 게 우리 S&T 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241선 하단에서 계속해서 돌파 시도가 이렇게 이제 241선과 근접해서 힘을 모으다가 여기서 이제 시세가 돌파 이후 조정받고 시세가 여기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캠트로스는 우리는 오히려 그러니까 S&T 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방에서 좀 잡았지만 시세가 완성되고 잡았지만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이 하방에서 좀 잡았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저는 한 50% 뭐 60% 이상도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눌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좀 또 2차 전지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눌림 안 주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캠트로스도 우리 계속해서 목표가 이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을 여력이 충분하니까 차근차근 기존의 우리 전략대로 이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주택사 전문가 종목들 AS를 하나하나 받아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주백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피드백 계속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프 전문가의 종목들도 AS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오히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솔루션은 일단 오늘은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좀 잘 올라와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예. 전체적인 박스권 형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5G 관련돼 가지고 조금 호재성 기사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KMW가 오늘 좀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요. 상승했던 이유는 이제 8월 달에 이제 BK라고 해서 이제 ETF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리밸런싱 자체가 조절됩니다. 이 리밸런싱 자체가 되면서 KMW가 500억 정도 이상의 편입 자체가 다시 또 한 번 되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5G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 우리넷을 필두로 지금 많이 상승이 나섰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요.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솔루션도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상에서 지금 박스권 기준으로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목표가까지는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구간 자체 폭이 낮다라는 거 계속 여러분들 강조하시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계속적으로 홀딩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39,000원까지 홀딩하자라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모두 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투어가 요즘 뭐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죠. 네. 예, 이 종목도 이제 목표가까지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이번 주 내에서 좀 청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방송 나오면서 잠깐 이제 선물 시장을 봤었는데 네. WTI 유가 자체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빠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유가 자체적으로 많이 하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오늘 환율 시장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공천당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호재성 기사가 생겨나면서 우리가 여행 관련된거나 항공 관련돼 가지고 호재성의 기사가 딱 두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가의 하락과 그 다음에 환율의 안정화. 이 두 가지가 지금 단기적으로 맞춰지게 되면서 모두 투어라는 종목도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평선들도 깔끔하게 올려주면서 목표가까지 2만 원 정도 근처까지 아마 올라오게 되면서 자동 촉상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모두 투어를 보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환율 관련된 그런 종목이고요. 만약에 이제 코스메틱 쪽이나 여행 항공 쪽 관련된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조금 기분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목표가까지 계속적으로 들고 있으시라 말씀드립니다. 네, 조만간 목표가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셨기 때문에 모두 투어 흐름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는 대명 에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명 에너지 뭐 이 한 종목만으로도 지금 압살을 하고 있는 예, 굉장한 종목인데 네. 이게 사실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시간을 상한가를 썼다고 했잖아요. 네. 예, 오늘도 그래서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좀 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낮은 평단가를 가졌다 보니까 만약에 오늘 접근하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전날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대명에너지는 지금 트레이딩 관점을 보셔야 된다.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시장이 계속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전치에서는 의심하는 단계였는데 지금은 이제 의심하는 단계 내에서 이제 나도 탑승해 볼까? 라고 해서 지금 이제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부터 좀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태조 이방원은 볼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태조 이방원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라가는 잘못 매수 타점을 잡게 된다라면은 대명일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14%, 뭐 미수나 신용을 썼을 경우에는 화한가 이상 근처까지 받았을 겁니다. 자,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대명에너지는 목표가 그대로까지 가져가고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쉬어가는 단계라는 게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33,250원이 단기적인 고점을 찍어준 상태 내에서 아무래도 추석 전까지는 계속적인 또 박스권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우리가 저렴한 단가에 전략적으로 들고 있으니까 이 포트폴리오 상태에서는 지금 또 제가 여러분들 오늘 전날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제가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지 그런 것들 잘 참고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는 계속 홀딩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목표가 6만 원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흔들림 없이 보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명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주가 잘 올라가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은 오늘도 2%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어떻게 네. 보셨나요?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찍었던 종목이에요. 마찬가지로 7만 원대에 한 번 더 올려주면서 높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할 때는 이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가 목표가는 8만 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 내에서 좀 관찰을 하다가 혹시나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차익 매물 자체가 목표가 이전에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전치에서 우리가 진입했던 거고 제가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소개했던 거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높았을 때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단계에서 들어갔던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신고가가 나오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때 청산하고 이제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우리가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거다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자 그럼 다음으로는 BMT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뭐 BMT도 뭐 종목의 주가의 흐름이 다 비슷해요. 네, 계속해서 맞습니다. 가파르게 급등을 하는 종목들만 쏙쏙 잘 골라서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기자재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태조 이방 관련돼 가지고 이제는 그렇죠. 조금 거래량이 실리고 수익이 한 번 더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나올 때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가에 대한 단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는 많이 들어가고 싶으십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정도 상승하게 된다라면 한번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한 번 더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노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종목 A 헬스를 진행을 해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제프 전문가의 더 많은 주식 정보들, 투자 전략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무료 방송 이어서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왕자의 게임이라는 방송을 보시면서 예. 아마 이제 각 전문가들마다 다른 전략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매크로 관련된 전략을 위주로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월이 바뀌어지는 단계, 이제 9월 달을 준비하는 단계 내에서 시장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남들이 관심 가지기 전에 먼저 선진입하고요. 여러분들의 인식 자체가 별로 안 좋았을 때 그때 들어가야지 수익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9월 달 시장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플레이할 건지 마지막적으로 지금 왕자의 게임이라는 종목, 왕자의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마지막 달이다 보니까 마지막 달에 어떤 전략을 쓰면서 우리들이 한 번 더 수익을 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프 전문가님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전략으로 1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풀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석해 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제프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제프 전문가의 수많은 비결들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전문가들이 준비해온 오늘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전문가님이 주식사 전문가님이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슈퍼 태풍 흰남노가 온다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름도 어려워요. 흰남노. 네. 네. 앵커님. 네. 예. 죄송해요. 아닙니다. 깜빡할 뻔했습니다. 저도 네. 깜빡깜빡하는데요. 네. 네, 흰남노. 예. 제가 저번 주에 혹시 주말에 네.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았나요? 환상이었죠. 환상이었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최근에 너무 바쁘고 또 이제 기운도 없고 해갖고 네. 좀 쉬었는데 네. 이번 주는 좀 바람 좀 쐬야겠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네. 좀 뭘 할까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요. 예. 하필이면 태풍이 온다고 이번 주에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의 이 꿀 같은 주말을 네. 죄송합니다. 주말님. 네. 꿀 같은 주말을 방해하는 이 흰남노 태풍 이제 막 화만 낼 게 아니라 예. 한번 좀 대비해보자라는 네. 느낌에서 오늘의 추천주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항상 태풍이 오게 되면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흰남노 한반도 상륙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정부 폐열 거래 플랫폼을 만든다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폐열, 그러니까 폐 배터리 같은 건가요? 폐열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냥 날아가는 열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공장에서 뭔가 생산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지금 우리 오늘의 종목은 태풍 관련주였으니까 우리 폐기물 관련주겠죠. 그래서 폐기물들은 이제 그 폐기물을 소각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소각을 하면서 이제 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또 발전을 해가지고 이게 좀 엮여 있는데 이 폐열 거래라는 게 이제 기존에 좀 날리고 있던 그냥 정말 쌩땅 날아가던 그런 열들을
좀 탄소 감축을 목표로 이걸 좀 활성화해서 이제 뭐 전기도 만들고 이제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런 지금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가 이전에도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순환 경제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폐기물 관련주들이 거기에 이제 속해요. 뭐 폐배터리 요즘 굉장히 잘 가고 있고 뭐 폐배터리 나중에는 이제 뭐 폐태양광까지 이제 나올 텐데 아직은 좀 폐태양광은 이르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폐열 관련주도 이제 순환 경제의 일환으로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이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반응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방향성을 보고 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태풍이 좀 비껴간다, 태풍이 뭐 아니면 뭐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요. 이제 흰남노가 이제 11호 태풍인데 12호 태풍을 이제 아직 잡아먹어가지고 슈퍼 태풍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이제 좀 태풍은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뭐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태풍을 목표로 태풍의 수혜로 이제 보고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단순히 테마주가 아니라 앞으로 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좀 잡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뭐 자세한 거는 우리 가격 전략을 얘기할 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태풍 관련 수혜주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실까요? 폐기물 관련된 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저렴하면서 좀 괜찮을 만한 종목을 좀 보다 보니까 인선 ENT가 아닐까. 인선 ENT. 이제 최근 움직임들도 되게 좀 좋고요. 이전치에 한번 태풍 관련돼 가지고 수도권에 물난리 한번 났었잖아요. 강남에. 그렇죠. 이후에도 지금 최근 오늘까지도 봤을 때 주가 자체가 이전치에 있었던 음봉 상태를 막아줬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인선 ENT가 아닐까, 요 관련주 아닐까 말씀드려봅니다. 맞나요? 고민 많이 했어요. 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네.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제 제가 저의 스타일이 이제 제프님한테 좀 들킨 느낌입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여서 고민은 했지만 이제 조금 더 얘보단 좀 시가총액이 좀 뭐 낮다고 보기도 어렵네요. 비슷비슷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종목을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인선 ENT가 아닌 다른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마지막 힌트는 노즈앤테크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제 이거를 읽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네, 또 센스 있게 잘 준비해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한 단어, 한 글자만 이제 한글로 번역하시면 맞아요. 예. 바로 나오죠. 네. 그래서 뭐 눈치를 벌써 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지금 제가 오늘 신전략 전략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태풍에 대한 이제 이슈, 단기적 이슈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폐기물들이 엄청나게 상승할 때 시세를 좀 많이 못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 오히려 더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키 맞추기를 해 나가겠다. 다른 섹터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친환경에서 뭐 예를 들자면 그냥 가정을 하고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SDN이 처음에 막 잘 갔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 G2 파워가 뒤에 이제 더 잘 가면서 이제 잠잠하던 종목이 이제 키를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 맞추기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 자체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 그런 자리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힌트를 들어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주백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주백사 전문가의 더 많은 힌트들, 또 전략들, 투자 전략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주백사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프 전문가가 준비를 한 오늘의 힌트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힌트 들어보시면서 정답을 노란톡에 올려주신 분들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만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의 정답을 함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해외 매출 70% 플랫폼 기업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해외 매출이 이렇게 많은 플랫폼 기업, 어떤 플랫폼 기업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보게 될 거는 현재 지금 작년 6월 달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모든 자산군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승한 게 딱 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상승했죠. 아,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 곱씹어볼 때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해외 매출 70%라는 거는 달러로 계산되는 겁니다. 그럼 달러로 계산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환율이 높다 보니까 환차익이 발생되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요. 자, 그런데 이 플랫폼 기업이 영업이익도 좋고 매출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고 근데 그 매출이 달러로 받는다. 라면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종목을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달러로 받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힌트는 수우파 댄서 IP 영입 하반기 라이브 시작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수우파라는 거 보니까 엔터 쪽인가 봐요? 맞습니다. 우리가 엔터 쪽을 지금 봐야 되는 이유는 잘 한번 생각해 보자면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로 올라왔었을 때 결국에는 외부적으로 이제 따로 이제 우리가 IP 가지고 있는 것들 같은 걸로 봤었을 때는 되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이 달러로 우리가 샀었을 때 중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마진 자체가 남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본다라면은 이렇게 환율이 레벨업이 됐었을 때 IP 쪽으로 가장 유리한 업종인 이제 엔터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게임 쪽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전날 같은 경우에도 네오위즈라는 종목도 추천드렸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관련된 종목 중에 가져왔다. 근데 여러분들이 맞추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세 번째 힌트를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힌트 보시고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 쪽이라는 것도 좀 명확해졌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뜨거운 양봉의 디어유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아유, 정답을 또 이렇게 알려주시네요, 친절하게. 정답 아닙니다. 아, 충청도 아닙니까? 사투리죠. 예, 그렇네요. 네, 사투리로 그러네요. 봐야 됩니다. 양봉의 그렇죠. 디어유 아, 예.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결국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보십니다. 제가 좀 고민했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어떻게 센스 있게 지을 수 있을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어가지고 좀 칭찬도 받아가지고 좀 네. 기분이 좋았거든요. 예, 잘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요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왜 좋냐라는 거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오늘 이어질 수 있는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전략이랑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제프 전문가 종목들에 대한 힌트를 듣고 오셨는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께는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제프 전문가와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힌트들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주백스타 전문가가 준비를 한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신 거죠? 네, 노젠테크 네. 코엔텍이었습니다. 네. 코엔텍은 좀 바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2020년 팬데믹 이후로 지금 사실 주가가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사실 지금 그때 상황에서 박스권을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우리 물난리가 났을 때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한번 잠깐 수급이 들어오기는 했었는데요. 이게 저는 상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제 시도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장기선을 한번 터치해주면서 이전 종목들도 그렇죠. 장기선을 지지받거나 올라오거나 돌파하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대시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지금 딱 돌파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좀 넉넉하게 넉넉하게 드릴게요. 8,241선 상방에서 8,500원이죠. 8,500원에서 그냥 9,500원까지. 뭐 물론 제가 시간외를 확인을 못 해봤는데 뭐 내일 또 시간외에서 좀 강세 보여줄 수도 있고 하니까 9,500원 요 사이에서는 지금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시다. 그리고 손절가는 우리 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8,000원까지 사실 뭐 저의 생각엔 8,000원까지 지금 내려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미 이 중간 허리대에서 지금 많이 들어왔고 이미 지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거기까지 이탈하게 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손절가는 8,000원. 그리고 우리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전에 고점이 되고 있는 12,000원까지는 이전 고점, 2020년의 고점이죠. 12,000원까지는 한번 수급이 받기 시작하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겠다. 그래서 12,000원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코엔텍이라는 종목, 주백스타 전문가의 종목을 확인하고 오셨고요. 자, 이어서 제프 전문가님의 종목, 자세한 전략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따로 이제 9월 관련돼 가지고 이제 월간이 바뀌는 거다 보니까 매크로 투자자인 저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 자체를 지금 구축을 해야 되는지 그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돼 가지고 잘 아시는 거랑 모르시는 거랑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제가 잠시 후 이어지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함께 더 많은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제프 전문가님만의 투자 전략들도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제프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들 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다만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왕좌의 게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